안녕하세요. 참 쉬운 경제 홍인택 기자입니다. 최근 국내 양극재 기업들 사이에서 공통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양극재의 원료인 전구체 공장 확대를 결정했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양극재 기업이 모두 전구체 공장을 짓는다더라 에서 끝나는 게 아닌 공장을 확보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양극재 기업들이 왜 전구체 공장을 우리나라에 건설하려고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건설하려고 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전구체는 쉽게 말해서 양극재의 원료가 되는 물질입니다. 금속 산화물 혹은 금속 수산화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에 탄산 리튬이나 수산화 리튬 등을 섞으면 양극재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주로 NCM이라고 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 화합물을 전구체로 씁니다. 망간 대신 알루미늄을 쓰거나 혹은 망간과 알루미늄이 모두 포함된 전구체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다르게 3, 4원계 전구체를 통해서 하이니켈 양극재를 만드는 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서 전기차 주행거리를 높일 때 도움이 되죠.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양극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전구체량이 턱없이 부족해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의존도가 심각해서 NCM 전구체는 90% 이상이 중국산입니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대중무역 적자를 키웠던 품목 중에 이 전구체가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한 해 NCM 전구체의 총 수입액이 23억 달러였는데요. 이 중 21억 달러가 중국산 전구체를 수입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비율로 따지자면 92%가 조금 넘는 수준이네요. 그래서 최근 LG화학,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이 모두 전구체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LG화학은 새만금의 전구체 10만 톤 공장을 2024년까지 짓는다고 했고요. 포스코그룹도 포항에 3만 톤 규모의 전구체 공장이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에코프로그룹도 새만금의 5만 톤 수준의 전구체 공장을 올해 안으로 착공해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LNF는 지난해 9월 미국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합작법인 형태로 폐배터리 리사이클과 전구체 생산 라인을 북미에 확보하려고 했었는데요. 기술이 너무 뛰어났던 탓일까요? 산업기술보호위원회로부터 핵심 기술 유출 우려가 있다며 해외 합작법인 설립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물론 LNF는 기술 보안 측면을 보완해서 최근 심의를 요청했다고 하고요. 기본적으로는 합작법인으로 하되 단독 미국 진출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국내 전구체 생산 공장이 계속해서 생긴다면 장점이 있겠죠. 간단히 생각하면 지금까지 중국산에 의존했던 전구체 공급 라인을 국내에 확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의도가 나타납니다. 또 대중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무역수지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네요. 전구체 생산시설 확보는 공급망 확보도 물론 큰 의미가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업들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터리에 쓰이는 전구체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대규모 증설 투자에 의해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를 일단 무시할 수 없고요. 원료 조달을 위해 이미 확보한 공급망도 중국 기업들의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동시에 전구체를 만들 때 막대한 양의 폐수가 발생해서 비교적 환경 규제가 낮은 중국이 생산에 유리합니다. 그런 면에서 포스코그룹이나 LG화학은 일찌감치 중국 기업들과 손잡고 중국의 전구체 생산 공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줄줄이 발표됐던 양극재 기업들의 국내 전구체 공장 건설 건에는 꼭 중국 기업들이 합작 형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은 화유코발트, 포스코는 CNGR과 손을 잡았고요. 에코프로그룹은 중국 GEM과 한국 SK온까지 손을 잡고 공장 건설에 나선 것입니다. 아직 지분은 얼마나 나눌지 밝혀지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합작 형태의 협력이 연달아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다고 봐야겠죠.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의 상황부터 볼까요? 최근 테슬라를 중심으로 전기차 가격 할인이 발생하면서 배터리 가격 경쟁력도 요구되는 상황이죠. 배터리 원가를 줄이려면 결국 핵심 광물인 양극재 가격도 낮춰야 되고, 양극재 가격을 낮추려면 전구체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접근 방법입니다. 원가를 낮추기 위해 LFP 배터리도 개발하고 확대한다고는 하지만 일단 LFP는 ESS용으로 집중하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고요. LFP에 투입되는 탄산 리튬보다 NCM 등 3원계에 들어가는 수산화 리튬이 상대적으로 고가이기 때문에 전구체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가장 확실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대부분의 중국산 전구체를 수입한 만큼 중국의 배터리 소재 영향력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특히 원료 메탈 수급에서는 중국 기업들을 따라잡기 어렵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들과 손을 잡고 중국 기업들의 네트워크로 원료를 확보함에 따라서 원가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어떻게 본다면 전구체를 직접 생산함으로써 양극재 수직 계열화를 구축할 수 있는 것도 원가 절감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죠. 결정적으로 IRA 세부 지침 발표가 드라이브를 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절강 화포 같은 한중 합작 전구체 생산 법인도 버젓이 있었으니까요. 더 자세한 내용이 있긴 하지만 최근 발표됐던 IRA 지침을 간단히 요약하면 양극재와 전구체는 우리나라에서 생산해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무리해서 해외 투자를 펼칠 이유는 없는 데다가 합작 형태로 공장을 짓게 되면 시설 투자 부담도 덜어낼 수 있겠죠. 중국 기업들의 입장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성이 너무 뚜렷한데 이 미국 시장을 가만히 바라만 볼 수는 없었겠죠. IRA 법안으로 막힌 무역 장벽을 한국 기업들과 뚫어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냐는 의견이 업계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한국을 우회로로 이용해서 미국 시장에 간접적으로라도 진출하겠다는 거죠. 물론 IRA에 언급된 해외 우려국가의 범위가 아직 구체화되기 전이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과의 합작이 리스크가 큰 것이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2분기 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CATL과 포드의 협력 움직임에서 보이듯이 미국 정부의 정치적 드라이브와 기업들 간의 신경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미국도 중국의 기술이나 자원 없이 100% 클린테크 밸류체인을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는 가운데 자존심도 세우고 실익을 챙길 수 있는 보관을 준비할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홍인택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